안녕하세요. 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투자레터 이렇게 구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투자레터 구독자가 4,300명이 됐어요. 와,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5,000명이 되면 그 투자레터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댓글에 구체적인 이제 질문들도 좀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간단하게 정도밖에는 답변은 좀 잘 못 드리고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 5,000명 이벤트로는 본인의 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이번에 제가 요 밑에 고정 댓글로 투자 레터 등록할 수 있는 홈페이지 남기고요. 거기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성함 넣어주시면 투자 레터가 매주 화, 금, 오전 7시에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22회 투자레터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주린이를 위한 ETF 투자법 그 다음 편으로 실전 ETF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노하우 요거를 제가 미리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레터를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주린이를 위한 ETF 실전 투자법입니다. 첫 번째, ETF 투자는요, 종목 투자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서 얘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는 종목에서는 맞지 않아요. 근데 ETF 투자는 완전히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투자하는 이 기초 자산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예요.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달러라든지 원유라든지 지금 모든 자산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싸다 비싸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2100이면 싸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내려왔어요. 지금은 코스피 2000선이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초자산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이 확률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ETF 투자는 마냥 올라가는데 투자하지 않고요. 마냥 내려가는데도 투자하지 않아요. 대부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점이다 싶을 때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요. 저점이다 싶을 때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판단이 안 돼버리면 ETF는 정말 폭망하는 거예요. 원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원유는 예전 같으면 50달러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었어요. 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싼 거였었거든요. 60달러까지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뀐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밴드가 바뀐 거예요. 밴드가. 이때는 예전 생각하고 60달러가 50달러가 고점이지라고 원유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40달러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디까지가 저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 레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 지수의 저점과 고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ETF 투자는요, 무작정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종목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스피 레버리지에 물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죠. 저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버스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정말 2200선까지 찍었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ETF 투자를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사봤다가 저것도 사봤다가 막 이렇게 이것도 오를 것 같네? 저것도 오를 것 같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그냥 짜잘하게 이것저것 하나 샀다가 두 개 샀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투자를 하실 때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안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뒤에는 얼마를 모으겠다는 계획이 서는 거잖아요. ETF 투자를 하실 때도요,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3개 정도의 종목을 선택하세요. 내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00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000선이 됐을 때 한 20만 원 정도라든지 10만 원 정도를 들고 가는 거죠. 2000선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죠. 누누이 당부드리는 거는 한 종목에 투자금을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특히 처음 내가 ETF도 아무것도 못하고 주식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갑자기 거기다 몇백만 원 넣는다. 그러면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말 몇백, 몇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한 3가지 종목을 정하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세요. 이제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자기가 내가 딱 코스피에 투자할 예수금 100만 원. 그러면 나는 10%를 이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지수가 2032사. 그러면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2000선에서 들어가서 2100선이 될 때 나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2000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막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지금 1900선까지 한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내가 계획 없이 적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3번째, 어떻게 물타기를 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물타기라는 용어 자체,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그냥 많이 쓰는 거지만 초보자분들이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물타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50선에 코스피 지수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수가 갑자기 막 폭락을 했네요. 그러면서 2000선까지 막 갔어요. 그러면 내 수익률이 훅 떨어졌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2%가 떨어졌어요, 지수가. 그러면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올라주려고 하면 그 다음날 지수가 2%는 또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0% 이상 마이너스가 나면 이게 웬만해서는 그냥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금을 추가로 넣는 거죠. 제가 그래서 100만 원을 내 예수금으로 잡고 이걸 처음부터 100만 원을 다 넣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데 하루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도록 전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찔끔찔끔 들어가게 되면 그거만큼 손실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 저점과 바닥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투자의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예수금을 100만 원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ETF 투자로 뭐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되게 단순해요.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걸로 10만 원 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몇백씩 벌겠다. 몇천씩 벌겠다. 월급보다 더 벌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ETF 투자를 하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쵸?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거나 나는 투자에 소질이 없어. 나는 잘 안 돼. 내가 투자를 하면 다 왜 이러지? 물론 전 투자에도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업계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투자 잘하는 거 아니고요. 뭐 박사라고 분석 잘한다고 뭐 투자 잘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 ETF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패닉에 빠지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런 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나는 이 금융투자에 안 맞나 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더 이상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시장을 예측할 수 없어요.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이 유가와 같은 어떤 이런 급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차피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멘탈이 흔들리지 말고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고 더 공부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이거를 한번 극복하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수익 잘 내고 투자 잘 하고 그런 분들은 이미 주식 신동이에요. 자문사 차려가지고 대표하고 있지 저희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한 단계 한 단계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굉장히 시장이 요즘에 출렁출렁해요. 하루에 3%씩 빠지기도 하고 2%씩 빠지기도 하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저도 금융시장을 꽤 오래 봐왔지만 지수가 많이 빠져야 1%씩 빠지지 3, 4%씩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거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저점은 어디인가? 코스피의 고점은 어디인가? 언제 인버스를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언제 레버리지를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출렁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희일비 할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것은 바닥이 어디인가, 고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바닥이라고 하면 나는 얼마를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얼마의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인가, 나의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금융 투자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같은 시장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같은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은 절대 아니다. 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늘 출렁거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출렁거리는 시장 속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린이를 위한 실전 ETF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레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먹고 더블로 가 지수보단 섹터예요. 일단은 이제 저점이죠. 조정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더 떨어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언제 들어갈 것일까? 지금부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고점과 저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이 12개월 선행 PER.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11배가 되면 상단에 왔다. 고점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봤었거든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12개월 선행 PER 11배를 보면 2150선 수준이었어요. 이 코스피 지수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것인지 그게 사실은 관건인 거죠. 지금 현재 증권사 추정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 올해 그 코스피 상장 지수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171조 원 정도 됐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165조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예요.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약 3%포인트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조정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의 상단도 그 정도로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 수준이 2100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할 때 2000선에서 2100선까지란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냥 뭐 감으로 때려잡아서 2100선, 2000선 이런 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수익 비율을 따져서 몇 배가 평균이었느냐. 그럼 그 평균인 지점이 어디냐를 따졌을 때 2100선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 나흘 동안 코스피 지수가 연속으로 거의 2100선에 근접을 했어요. 2085까지. 근데 한 2% 조정을 받아서 2030선까지 빠졌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 물론 더 떨어질 확률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향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레버리지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요즘 계속 변동성 장세로 우울하거나 기분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의 중심을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